고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박장 근처는 얼씬도 안 하는 네. 고도입니다. 네. 여기는 경마장인데 우리는 아, 그리고 또 한 분 아주 특별한 손님 나오셨습니다. 고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네. 멀리 저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근데 우리말도 아주 좀 잘하십니다. 먼저 지난 시간 방송 듣고 소감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고수입니다. 그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일 큰 거는 놓치는 발음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평소에 말을 할 때는 발음을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새는 발음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분명하게 그리고 그 발음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불분명한 게 전혀 없었어요. 금방은. 아, 그렇습니까? 의식을 너무 해서. 고수님, 처음엔 그게 또 필요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서 그런 게 좀 굳어진 다음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네. 고도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방송이 잘 빠져가지고요. 네. 기분이 좋았고요. 네.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매우. 자, 고비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저의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었는데 들어보니까 억양이 굉장히 촌스럽구나. 네,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목소리는 조금 고음이어서 수정을 해야 되지만 억양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세련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이 있었군요. 네, 사실 지난 첫 번째 방송 우리가 아무 대본도 없이 그냥 키워드 한 두세 개 가지고 했어요. 일종의 좀 모험이다 싶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원부원한 감도 없진 않아요. 그 대신 또 장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장점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자유스러운 예. 게 좋죠. 예. 자연스럽다, 편안하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또 미덕이 속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네. 있는 그대로 나오니까. 사실 그 퍼블릭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스피치 경우에도 실행을 하고 난 뒤에 뭐를 해요?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죠? 피드백. 예. 모니터링도 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우리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1회 방송을 두고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방송 마지막을 어떤 대목으로 끝냈죠? 케네디, 네. 맞아요. 케네디 방송 연설, 닉슨. 케네디와 네, 닉슨이 라디오하고 TV, 미국 대통령 선거 최초의 TV 토론. TV 토론. 네, 그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근데? 그 55, 38, 38, 네. 7. 고도님 표현대로 하자면 5땡? 38광땡, 세븐카드입니다. 세븐업. 네.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단적인 사례로 케네디와 닉슨의 TV 토론 얘기가 나왔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TV 토론의 결론. 케네디의 압승. 압승. 예? 네. 왜 압승을 했어요? 어떻게 압승을 거뒀을까요? 잘생겼습니다. 닉슨도 안 빠지는데? 좀 완고해 보이죠. 참. 그런 면에서. 네. 그 당시, 글쎄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케네디와 닉슨의 TV 토론 이후에 텔레비전을 시청한 7,500만 시청자들은 케네디 편에 손을 들어줬다. 어휴. 시청자들은. 그런데 라디오로 목소리만 들은 청취자들은 1,500만 명은 닉슨의 손을 들어줬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네.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른바 비언어적 소통수단, 신체 언어, 바디랭귀지 이런 것의 중요함을 그 다음부터 좀 더 많이 연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을 하신 분들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와 청 중에 먼저 그 시각적이 먼저 그 인지가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청취자가 아니고 시청자. 의미 있네요. 네. 그러면은 케네디 경우에 그 이전에 TV 토론 이전에는 닉슨한테 좀 제법 많이 밀렸는데 네. 왜? 아까 저 고도님 표현대로 잘생겼기 때문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요소들이 요인들로 인해서 케네디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TV 토론 이후에. 제 생각으로는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이니까 닉슨에 비해서. 몇 살? 4살 차이, 4살 어리다 그러더라고요. 또 훨씬 젊어 보이죠. 외모로는. 4살이면은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네. 근데 이 실제 보기 비주얼로는 케네디가 훨씬 더 그렇죠. 젊고 박력 있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고. 미국 경제를 그렇게 부활시키지 않을까 그런 아니면, 기대감도 있었고.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네. 아무래도 외모적인 거다 아니면
자연스러운 행동, 자신감 이런 걸 보여줬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네. 네. TV 토론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네. 준비된 자세? 맞아요. TV 토론을 준비한다. 그럼 TV 토론 준비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대충 한번 이 이야기 하고 넘어가죠. TV 토론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일단 좀 전에 우리 고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TV의 목적 아니면 TV 방송 자체 목적이 시청자들을 위한 보는 예? 네. 그리고 그게 따라오는 뭐 광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네. 메인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네. 제가 말 잘하거나 제가 잘생긴 것보다는 시청자가 보기에 좋았더라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네. 시청자가 보기에 좋도록 넣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케네디가 TV 토론 앞두고 뭘 했다고 그래요? 옥상에 올라가서 선텐만 열심히 네,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썬텐을요? 네, 왜냐하면 까무잡잡해야지 더 네, 젊고 구릿빛 피부, 강인함. 강력 있고 네. 그리고 얼굴이 좀 작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TV 출연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다이어트를 하겠죠. 잘 보이기 위해서 고비니까. 고비에서 이제 약비로. 네. 네, 고비에서 그러니까 약비로. 그 생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오감각 중에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인지가 되는가 그거를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각과 촉각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면 더 광범위하게 그 어필이 될 텐데 네. 시각 그러면- 청각 중에서 시각이 먼저구나라고 네, 그렇죠. 네. 그 이전엔 주로 청각 채널만 거의 의존하다가 네. 네. 이제 시각이라는 채널이 새로 생겼고 네. 그래서 아무튼 TV 토론 이후에 네. 케네디가 압승을 거둔 것은 그 이전에 닉슨은 그런 개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네디는 부인 자체가 또 기자였고. 네. 자, 이 지금 요 대목에 대해서 우리 고담님 혹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지금 비주얼 그러니까 시청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청취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닉슨과 케네디의 TV 토론 그 부분은 혹시 평소에 생각한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요즘 세대들 뭐 포함해 갖고요. 아마 이 시대에도 뭐 잘생기고 예쁘고 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고담님도 이제 요 팟캐스트 방송 몇 번 나가면은 저 팬레터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요즘 바라는 게 뭐예요? 가장 큰 꿈이? 이거 성형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비언어적 소통 수단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 간다는 것. 그래서 55, 38, 7 이런 수치도 나온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지금 바로 요 대목은 사실 서구 사람들, 특히 뭐 미국적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닌가. 왜냐? 아직 우리 아시아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막 뭐 표정이며 제스처를 잘 못 쓰잖아요. 네.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가진 생각을 든다면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예. 경우에는 쓰시는 언어가 네. 굉장히 대중적이거나 아니면 일반 서민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언어를 많이 표현하시고 털털하게 표현하시려고 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수를 굉장히 줄이면서 언어 전달이 잘 안 되더라도 굉장히 짧은 말 네. 글말에 가깝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받아치지 못할 만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무시.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잘 먹히는 게 네. 오히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대화를 줄임으로써 소통을 안 함으로써 나오는 권위감에 네. 대중들이 더 압도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네 지금 현 사회 실상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각하께서는 과묵하신 거죠? 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네, 안 나오네.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목소리며 또 비언어적 소통 수단, 신체 언어 이런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은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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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억양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네. 억양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지난 방송을 제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좀 억양이 촌스럽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요, 고비님. 아, 감사합니다. 억양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을 간과하면 말이 밋밋해지잖아요. 네. 네. 그냥 부부부부부부 안녕하세요. 날이 더워요. 어떻게 네, 지내세요? 그 대표적인 분 방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었죠. 존경하는 모르겠어요. 땡땡님. 네. 네. 그러면 거의 그냥 기계적인 목소리, 말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대화에는 집중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참 신비로워요.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고도님이 좀 짚어주셨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또 문화 자체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식탁 앞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른 앞에서는 입을 열면 안 되고 지금까지는 제 주변에 네. 저희 첫방 네. 청취 소감을 이제 나중에 예, 직접 듣고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네. 그분 말씀에서 이런 게 저희 방송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진짜 건조하고 일반적인 교육 방송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고틀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소통 대화 네. 이퀄 곧 민주 네. 시민으로 민주화의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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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서 저희 오늘 짚고 가는 맥락에서도 예.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고비님이 필요한 측면을 짚어주셨어요.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일반적으로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요. 근데 그것이, 글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도 그러지 않았겠지만, 앞으로도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요. 뭐냐면은, 가령 후배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식이 어디 선배 앞에서 감히, 형님한테, 어른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네,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어디 네. 저 부장한테 말이야 뭐 이런 네. 네. 그런 게 없어지는 그 때가 되면은 정말 언로가 제대로 트이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말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말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역전이 돼서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갈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왜곡된 어떤 문화가 지금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지배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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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형 앞에서 선배 앞에서 어른 앞에서 뭐 선생님 앞에서 네. 그런 것이 없어지기도 해야 하지만 또 상대적 모든 건 상대적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후배도 동생도 자식도 학생도 말할 때 어떻게 좀 제대로 뭔가를 갖춰야 돼요. 그 제대로 갖추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소통의 격을 높이는 방송.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팟캐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시민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런데 한 국가의 나라의 구성원들을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한국 경우에는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시민, 그 다음에 신민, 그리고 노예. 이 시민의 비중이 커져야 돼요. 한 네. 60%, 70%. 그러면 네. 정말 선진사회가 되죠. 네. 네. 시민과 신민의 차이는 어때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적인 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몸에 기본적으로 예, 체득화되어 있는 사람. 되어 있는 사람은 시민. 시민. 근데 누군가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방침에 따라가지고 그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은 신민기지. 신민. 근데 시키는 거 외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은 노예. 노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일리가 있습니다. 고도님이 평소에 생각 많이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어떤 신민과 노예는 예. 어떤 상하 간의 주종의 관계가 강하다면 시민은 횡적인 그런 관계가 네.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오래 살아오시고 공부도 한 네. 고담님은 시민, 신민 이런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혹시 하신 적 있어요? 한국에 와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한 편이고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하면 한국에 오면 이렇게 호칭 중에 자꾸 님자를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뭐 원장님,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붙인 사실 원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존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뒤에 님자를 굳이 안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오히려 이 님자를 다 빼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어떤
시대가 돼야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호칭 문제, 이거 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뭔가 해결해야 될. 지금 글쎄 경제성장 1%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호칭 문제를 해결하면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회도 안정이 되고. 네, 맞네요. 부담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예전에 그런 에피소드 하나 간단히 카를로스 뭐라고 하는 성씨는 잊어버렸어요. 어디 사람인데 저기 어디 지방에 무슨 그 원어민 교사로 와서 일을 하는데 학생들이 자기 보고 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속으로 생각할 때 내 이름은 카를로스고 쌤은 내 친구 이름인데 얘들이 이거 쌤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선생님을 그렇게 부르더라. 그런데 그 충격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한 충격은 왜 나를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는 다른 그 호칭으로 부르냐 이거죠. 나는 카를로스인데. 이 부분은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정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고단님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2회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앞으로 우리 팟캐스트가 어떤 것을 다루고 어디로 갈지, 우리 말들이 어디로 갈지, 우리 경마장 방송이에요, 그죠? 경마장에서 이 팟캐스트 틀어놔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합니다. 네. 1회에서 물론 대강 이야기했어요. 목소리, 소통, 스피치, 또 토론, 논쟁, 그리고 비언어적 소통 수단.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기 지금 패널 네 분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에 관한 속담, 금언,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씩만 좀 챙겨 오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말은 생각의 도구라오. 말을 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생각도 되는 대로 한다는 뜻이요. 즉 정확하지 않고 대강 뭉뚱그려서 생각한다는 것이지. 돌스토이.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돼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상관적이 왔다 갔다 해요. 생각을 명료하게 하면은 말도 명확하게 하게 되고, 말을 조리 있고 정연하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생각도 네. 정연해질 것이고, 네. 네. 그 두 부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로 우리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끝을 내야 되겠네요. 토플러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라요. 얼마 전에 이제 잡고 했기 때문에, 타계했기 네.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네. 장을 떠나는데, 코리안 리포트 같은 거, 네. 그 중에 어떤 대목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지난번에 고비님이 어디에다가 한번 달아주셨는데. 네. 한국의 학생들은 15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전혀 존재하지도 않을 미래에 필요 없는 직업과 그런 지식을 위한.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런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달라진 게 15년이 지났지만, 없죠. 달라진 거는 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학교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팟캐스트에서 앞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다루려고 하는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서구 유럽의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에서는 우리가 뭐 영어 수학 이렇게 하듯이 네. 스피치가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목이에요. 소통, 스피치. 왜?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소통과 스피치 그리고 그것을 담는 목소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